어우. 와. 와. 와, 온몸에 젖을 정도로 화학을 확 쏘는 거예요, 구토제. 난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로를 조금 내렸어요. 올리면은 화학무기 저기 뭐 더위제를 쏘니까. 그랬더니 이제 콧물제하고 추위제 쏘고 있어요. 나치들 뭐 밥벌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지금 이렇게 화학무기 쏘는 이유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방역 수준이 일본인데요. 고수입 알바가 있다며 젊은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강도는 물론 살인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15일 요코하마의 한 주택에선 70대 노인이 손발이 테이프에 묶인 채 동기 등으로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나흘 만에 용의자들을 체포했는데요. X를 통해 모집된 20대 초반의 무직 남성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조용한 주택가인 이곳엔 최근 정체 모를 남성이 초인종을 눌러대며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유산 상속 상담을 받으라며 집주인들을 불러내려 했다고 해요. 경찰이 어둠의 알바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なんか工事も何もやってないのにすいませんって言ってピンポンピンポンしてみんな言ってますよ. 일본에선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만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9건의 청부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셜미디어와 보안 전화 어플 등이 사용돼 누가 의뢰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수입 알바 지금요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화학무기 쏘는 바람에 화학무기 고문에 자다가 말고 갑자기 깨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 영상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국민들을 시켜가지고 죽이거나 사고 일으키는 영상을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모아놔요. 제 여기 노트북 저기 핸드폰에다가 자료를. 근데 요거를 자료를 딱 모아놓는 데다가 딱 저장을 해놓으니까 구토제를 갖다 확 때려붓는 거예요. 병신들이죠, 병신들. 국민들 방역이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화학무기로 자살과 범죄로 위장해서 죽이고 그 자신들이 하는 거 그거 들통날까봐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이 지랄들. 병신 중에 상위 병신들이죠. 예, 지금 병신이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다리에다 쫙 쏴요. 아, 그럼 병신이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알바가 아니고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실 만큼 아시다시피 알바가 아니고 무슨 세상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살인을
알바를 모집해서 살인하는, 예? 그런 게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대학생들이잖아요. 예? 20대잖아요. 도저를 계속 써요. 호흡곤란제까지. 이놈의 호흡곤란제는 왜 이렇게 쏘는지 모르겠어. 꼬막염제 쏘. 이 정신건복지센터에 암살조예요, 암살조. 예? 이은혜 팀 같은, 예? 이은혜 팀 같은 암살조인데, 예? 들통이 나면은, 예? 이걸 자살방지원들이 한 만행으로, 예?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서서 방역시킨 거라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예? 예? 그렇게 방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암살조를 구성해가지고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뭐 양성 환자 3,400만 명은 부중성 환자 그의 3배라고. 예? 벌써 작년에 전부 코드가 매겨졌고 그런 상황이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초기부터 뭐 계속 코로나가 다른 나라보다 덜한 나라였어요. 약한 나라였죠.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나 저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했었어요. 유럽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빼고 코로나가 더 심했고 더 빨리 왔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부 코드가 매겨져서.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살처분 하는 단계가. 코드가 매겨졌다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예? 어떠한 뭐 증상이 일어나든가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죽게 될 방역 말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다리통이 막 온몸에다. 이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죽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암살조들을 모집을 한 건 맞아요. 예? 모집을 한 건 맞아요. 전부 국민 80-90%가 자살방지원들이니까 아무나 젊은 사람들은 모집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자살방지원들이거든요. 거의. 노인들은 이제 거의 질병 환자로 살처분 대상자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그냥 모집하면은 전부 자살방지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9명을 죽였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것을 알바라고 이제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이 자살방지원들을 특히 암살자들을 알바라고 이렇게 피해자들 국민들에게 알바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바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살인 알바가 어디 있어요? 개또라이들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알바를 모집해가지고 살인을 시킨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알바 모집하는데 가서 살인합니까? 예?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알바 모집에서 가가지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예? 그것도, 다리통에다 막 온몸에다 쏘고 있어. 손에다가 쏘고. 예? 맞잖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바라고 뭐 모집을 한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거의 아니에요. 알바를 모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살방지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왜냐하면은 8, 90% 국민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놔서 전부 MOU 맺고 자살방지원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10년 전에 또 따로 알바로 모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지금 조직 스토킹 전파무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기 알바들 모집해서 저 일루미나이트나 무슨 조직 스토킹이 알바들 모집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잖아요. 아우 다리에다가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바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이 알게끔 자살방지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직접. 돈 받고 하는 알바다. 조직 스토커다. 그리고 이 외부 치료기를 화학무기를 전파무기다. 요렇게 얘기하라고. 그게 매뉴얼이에요. WHO의 매뉴얼이에요. 알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WHO의 매뉴얼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알바 모집이 아니다. 알바 모집해가지고 살인하라고 20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응? 여러분들 알바 모집 한데 가가지고 살인하라고 19명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어요? 응? 알바 모집 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살인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알바가 자살방지원들이고 이미 모집한 그걸 이제 팀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암살조로 아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냥 대놓고 때려 죽여야 될 사람 때려 죽일 정도로 죽여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암살조들을 그냥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러면은 자살방지원들이 처벌받느냐? 처벌받아야 돼. 어차피 자살방지원들도 다 제거 대상자예요. 방역 대상자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에게 방역이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방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건이 부각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시키냐? 자살방지원들도 같이 죽이기 위해서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지금요 보세요. 이 노인들이잖아요. 질병 코드, F 코드 다 매겨져 있어요. G 코드, F 코드가. 그러면은 이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로 자살한 것처럼 죽일 수가 있어요.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 노인들을 G 코드, 질병 코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인들
안 아프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G코드, F코드 매겨가지고 방역 대상자로 안락사법을 적용하든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든 빼앗고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왜 젊은 자살 방지원들을 시켜서 살인을 하게 만드냐면 자살 방지원들도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예요. 자살 방지원들도 죽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자살 방지원들도 처벌받느냐? 처벌 당연히 받아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방역이기 때문에. 자살 방지원들은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의료인들은 안 걸려요? 의료인들 저기 뭐야 방역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네? 자살 방지원들은 피해가요? 이건 법이에요. 네? 더 철저하게 죽어요. 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첫째는 죽여야 될 사람들이 많고 표시 안 나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대놓고 죽이잖아요. 그냥 보란듯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른 지금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살인 공장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살인 공장, 공장을 져가지고 거기 한국인이고 뭐 베트남인이고 중국인이고 모여가지고 납치에다가 돈 빼앗고 거기서 그냥 고문하고 태워 죽여요. 소각장까지 마련해가지고. 옛날 나치하고 731 그 수용소 있죠?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 그 다음에 731에 방역부대, 육군 방역부대들이죠. 독일 나치들도 731 부대들도 방역부대예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팀이듯이. 그래서 그들이 그 게토나 그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역을 해요. 그냥 잡아다가 아무나 그냥 잡아다가 다 빼앗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고문해서 죽여서.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제가 8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온 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한다라고 피해자들이 8년 전에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나마 소수였죠. 제가 8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해온 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 돕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냥 대놓고 자살 방지원들 시켜서 살인을 하게 만들고. 보세요. 어떠한 무슨 알바로 모집을 해서 살인을 해도 시켜도 안 들키게 시킬 거 아니에요.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20대한테 가서 그냥 문 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죽이면, 때려 죽이면 안 걸려요? 그게 살인인 줄 알면은 그걸 시킨다라고 합니까? 여러 명을 죽입니까? 왜 그러냐면 방역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20대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방역이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당신들은 이 사회의 영웅이다.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킨 사람들이고 국가에서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주죠. 이게 서비스 의료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은 나눠갖게 해놨어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얼굴에다가 살인캐스 청산가리는 어마어마했어요. 나눠갖게 해놨어요.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들어가면 다 돈 되는 건 다 들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의 대상자들의 재산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에게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으로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방역이라는 사회 안전이라는 명분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 못하게 하려고 여기 계속 쏘는 거예요. 살인 케이스. 돈도 벌 수 있고 큰 돈도 벌 수 있고 사회 안전을 지키는 영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자료를 올렸잖아요. 자살방지원들을 모아가지고 페스티벌을 열어줘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무대 꾸며놓고 우리 뭐 쇼 음악 중심 뭐 이런 음악 방송 같은 거 하듯이 공원 같은 데다가 무대 꾸며놓고 자살방지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잘 지킨 사람들 아주 뭐 표창장 주고 상금 주고 이래요. 쇼와 뭐냐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는 얘기죠. 심리치료 외부치료 잘하는 국민들 그럼 국민들한테 화학무기 쏘고 잘 쏘고 집단 괴롭힘으로 방역이라고 많이 죽인 사람들을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식적으로 그 지랄들 하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까지 하겠어요? 더 심하죠. 온갖 거짓말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상할 수도 없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한번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데 어떻게 지금 공장이 형성됐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거기 한국 사람들도 모집을 해서 거기 다 가 있어요. 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게 제 저기 노트 앱인데 이렇게 저희가 다 모아놔요. 이렇게 자료를 다 모아놔요. 여기서 요건데요. 동남아 범죄 집단 고수인 두 달 전 KBS는 캄보디아 리딩방 조직의 거점을 단독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이런 조직은 소규모에 불과했고 아예 대규모 범죄 단지가 여럿 있는 걸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자, 이 지금 이거 보세요. KBS는 취재 내용을 국가정보원의 첩보와 교차 검증에 연속 보도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베이트를 풀어서 사람을 저렇게 때립니다. 손발에 수갑을 쳐놓고요. 우리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이렇게 전기로 치실 거다. 이게 지금 영상 트니까는 주라고 또 때려붙는 거야. 청산가리 구토제를 그냥 주라고 때려붙는 거야. 보세요, 선생님. 지금 영상 딱 처음에 나올 때 그 건물 이렇게 구조 보셨죠? 뭐가 여러분들 연상이 되세요? 네? 나치하고 731 부대 그 구조하고 똑같죠? 지금 이런 공장화, 회사가 된 거죠. 회사. 이런 공장화된 살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무슨 뭐 캄보디아니 베트남이니 이런 데 쫙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거기는 그 코로나가 먼저 왔고, 예? 먼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양성 무증상으로 이제 살처분하는 게 합법이 전 세계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단계라 합법이기 때문에 그냥 기업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빼앗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낫지. 13일에 했던 식으로. 응? 그땐 전시였죠. 그때 계엄령이었어요. 응? 계엄령이었어요. 응? 계엄령이었어요, 여러분. 응? 13일부터 낫지. 그때가 전시 계엄령이었는데 지금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계엄령이에요. 경비 계엄령.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국가 간에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경비 계엄령은 전시기 때문에 군인들을 이용해서 총칼로 죽이지만, 경비 계엄령은 자연재해로 하는 계엄령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을 시켜서 화학무기로 죽이거나 살처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치가 했던 두 가지 일이에요. 나치가 여러분 왜 그토록 잔악하게 인류에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나치가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전쟁을 한 가지는 했고요. 유럽 국가들을 침략해서 전쟁을 했고, 두 번째는 방역이라고 자국민은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시켜서 자국민들만 나치당에 가입을 시키고 나머지 민족을 다 죽인 거예요. 게토에 끌고 가서.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나치가 침략한 폴란드나 프랑스나 수많은 그 유럽 국가들 전부 그 짓을 똑같이 했어요. 전부. 그 나라 국민들만 빼고 나머지 민족들 다 죽인 거예요. 게토 만들어가지고 수용소 만들어서. 자 보세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자, 독일이 침략한 국가예요. 근데 독일하고 똑같이 자국민들을 특히나 유대인들을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태워 죽인 거예요. 빼앗고. 왜 그래? 그게 그게 독일한테 당한 거예요? 당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독일하고. 방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시에 전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염되고 파괴되니까는 환경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니까는 토착병에 걸리고, 그리고 전쟁하다 보면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 게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염병도 질병도 더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입장에 그들이 왜 유럽 애들이 침략당한 국가들이 왜 독일하고 똑같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사람들 유대인들을 특히 잡아다가 같이 죽였겠어요. 독일하고 똑같이. 무슨 유럽의 아주 특징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과거 특히 유럽은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나 시민들 숫자가 더 많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가리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네? 독일이 아우 뭐 순하고 그냥 가래제 어마어마하게 때려부습니다. 독일이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침략한 거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어요.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 왜? 제국시대라고 근대화에 들어서면서 그게 이제 우리 세상에 이 거의 뭐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많은 나라들에게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오면은 사람 이제 외국인들이 유튜브 보면은 막 좋아서 난리가 났잖아요. 도덕성이고 뭐 음식이고 문화가 너무 훌륭하다라고.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은 우리 민족 같은 이런 문화를 에서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문화냐? 예? 서로 함께 돕고 예? 함께 위하고 함께 사는 이런 문화를 유럽인들은 접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남의 거 훔치고 걔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는요 술을 이렇게 병째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 약을 탈까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약을 탈까봐. 잔을 내려놓으면 약을 타요. 독살.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걔네는 그게 무서워서 술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 그리고 물건 이렇게 뭐 테이블에 있으면 걔네는요 이렇게 테이블에 뭐 이렇게 물건 있잖아요. 술집 같은 데 가면 다 가져가요. 술잔이고 재떨이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 정도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죽이는 게 생활화돼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들이 생길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총기들. 그러한 문화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들을 갖고 다녀요.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총기를 왜 갖고 다닙니까? 학생들도 갖고 다녀요. 책가방에. 왜 그래야 되죠? 걔네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런 문화에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 걔네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뭐였느냐? 돈에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선진국, 후진국을 매겼기 때문에 걔네는 수천 년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재단을 뺏고 죽여가지고 경제를 일으킨 성장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죠. 하지만 문화적으로 인식이 국민들의 생각 문화적으로는 절대로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지금 21세기에 21세기이지만 그렇게 살아온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간적이고 남들 돕기를 좋아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환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도 다르죠. 걔네는 억양부터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억양부터 굉장히 세고
일본도 그렇죠. 남자들이 막 이러잖아요. 말을 일부러. 그냥 일부러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이 강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을 조근조근 하잖아요. 예? 물론 화났을 때는 화도 내죠. 내야 되겠죠, 사람이.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언어, 귀엽다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이. 외국인한테 물으면 한국말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러면 귀엽다라고 그래요.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들은 이 언어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정서예요. 정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응? 정확하게 그 언어에. 그래서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갖지 못한 선진국임에도 그런 언어 같은 거를 또 뭐가 있죠? 문화가 있죠. 그 문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침략을 하도 많이 당해서 뭐 힘이 약한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을 싫어했던 민족이에요. 예? 단군 이래로 5000년 전 단군 이래로 뭐라고 이 민족의 이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서로 혼심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라. 상대를 위해서.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늘님,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부터 하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종교를 이용해서 서로 힘을, 기득권을 키우고 서로 죽이는 데 이용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종교화하지 않고 그냥 하늘님이라고 그러면서 부르면서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남을 해치지,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늘 보고 빌고, 또 소원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하늘 보고 기도하고, 옛날 할머니도 그 달빛 아래서 이렇게 물 한 잔 이렇게 떠놓고 빌고, 그런 모습을 우리 영화나 실질적으로 그걸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순수함이죠. 순수함, 그걸 순수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꼭 필요한 데 삶을 했던 거예요. 하늘이라는 개념을. 그런데 유럽은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거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면서 서로 빼앗고 죽이는 데 이용을 해온 거예요. 또 정치에 관여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죠. 그게 틀린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았고, 빼앗고 죽이지도 않았고. 힘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 일본 놈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만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중국, 러시아까지 다 침략을 했었잖아요. 동남아시아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때는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나 뭐 이봉창 의사 같은 목숨을 바쳐서 자신들의 주권을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시민이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나 중국은. 그래서 그것을 높이 사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시민들을 그쪽에 많이, 우리나라 그때 뭐 임시정부도 뭐 상해에 있었고, 뭐 러시아 뭐 어디에 다 이 독립투사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거기서 도와줬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을.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런 시민들이 없거든. 훌륭한 시민들이.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그때만 그랬냐? 고려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요. 고려. 그 왜 그러냐? 그때는 문화를 전파하고
고려시대에는 전파하고 돕는 일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남을 죽이고 빼앗는 것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가진 기술을 다른 나라에 잘 살라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걸로 고려라는 이름을 전 세계 국가에 떨쳤던 나라예요. 완전히 틀린 거죠. 싸우고 빼앗는 민족이 아니라, 죽이는 민족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완전히 틀리는 다른 개념을, 과거 우리 인류와 다른 개념을 갖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조차도 조화롭죠. 외국 음식은 극단적이에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그것을 섭취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나 언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이나 문화나 언어로. 그들의 생각과 삶이 녹아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속한 말로 환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훌륭한 민족인데 지금은 이게 WHO 비상사태로, 국제 비상사태로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에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비상사태는 계엄령이죠. 국제 계엄령이에요. 국제 비상사태는 전 세계 국가가 코로나는 한 군데가 터지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비상사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든 이 유럽 국가가 만든 법을 나치하고 7.3일이 정리를 한 것을 방역법이죠.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하고 이것을 미국이 가져가가지고 전 세계 지금은 이제 방역이라고 WHO를 시켜서 전 세계 국가에게 이걸 이제 방역 법안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제 비밀 법안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짓을 할 수밖에는 없죠. 우리가 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니까. 그런데 이제 합법으로 하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이제 살처분 대상자니까 대놓고 죽이는 거예요. 빼앗고 대놓고 죽여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년 안에 AI 생화학 무기로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AI 생화학 무기는 외부 치료기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BCI 장비, 국민들을 감시하고 생각까지도 읽어내는 장비, BCI 장비,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발사체,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의 컴퓨터, AI 프로그램이죠. 요 세 가지가 연동돼 가지고 화학무기를 쏘는 게 AI 생화학무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만 쏘느냐, 신경작용제만 쏘느냐,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나치가 만든 7.3일이 만든 생화학무기. 생은 바이러스, 세균을 말하는 거고,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쏴요. 그래, 이게 생화학무기인데 미국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양성무증상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생화학무기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거 외에 이제 이러한 암살조나 20대 청년들 이제 알바를 모집해가지고 그런 이제 말로 언론에 이제 퍼뜨린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역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법인데.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바라고 방송해. 그러면 알바라고 방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비상사태 시국에 대통령보다 더 위에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말하는 대로 언론까지도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바로 표현해놨던 거예요. 알바로. 그런데 그거 외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언론이 취재할 의무가 아직 법이 있는 거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국가에. 언론들이 취재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는 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은. 방역이죠. 방역이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대를 시켜가지고 노인들을 죽이는 것을 취재는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방역이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때문에 계속 속고 서로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경까지 다다라요. 곧. 지금 제가 뭐 한 벌써 여기 와가지고 1년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각개목으로 그냥 머리통 쳐가지고 여자들, 남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아이들 시켜서 방역이라고 중고등학생들 시켜가지고 아파트 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병을 던졌다.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머리에 맞췄다. 이거 방역이라고 아이들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복지센터가. 아이들은 그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뭐라고 애들한테 시키냐면, 야 너희들은 청소년 보호법이라서 이거 사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키는 거 해도 너희는 처벌받지 않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그 짓을 하게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뉴스 보면은 뭐 청소년 보호법 믿고서 막 사람 죽이고 뭐 폭행하고 그런다라고 그러죠.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과 의료 이 논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이다, 학술이다, 모두 죽여야 된다. 이 논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미친 거죠. 법과 학술은 의료인들이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거. 인류 역사가 법과 학술이나 법이나 이것을 바꾸는 거에 의의를 두고 살아온 거예요. 이들처럼 그 법과 언젠가 현 시대의 법과 학술이 옳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인류는 발전할 수가 없었겠죠. 계속해서 수천 년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 논리라면 그 수천 년 전의 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법도 학술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학술은 누가 바꿔야 됩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치료, 심리치료, 학술은 일반 시민들은 알 수도 없고 일반 시민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학술을 의사외의 학술을,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정신건강의사외의 학술은 정신건강의사외 의료인들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바꾸는 거예요. 100년간의 기술이라고 약간 오히려 자랑을 해요. 나치하고 731이 맞는 걸. 무식한 거죠. 그래 놓고
그 법과 학술이 옳다. 왜? 그 법과 학술로 자신들에게 이득과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법이 옳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자신들 가족들, 자신들도 죽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들은 이제 누구한테 죽을 것이냐? 자신들이 죽이고 죽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응? 응? 자신들이 죽이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나지하고 똑같죠. 다 죽이고 자신들도 죽고 사형받았어. 이건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못난 거.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벽돌로 던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그냥 각개목으로 때려 죽이잖아요. 여자가.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 올렸잖아요. 쇼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경찰이나 언론이 취재를 했잖아요. 아니 아저씨 왜 지나가는 사람을 나무떼기로 왜 때려가지고 길바닥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왜 때려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알잖아요. 말 못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 아저씨들 당신들도 알잖아요. 그 긴급 대응팀으로 지금 방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살방지원들하고 같이. 자살방지원들이 신고를 하면은 긴급 대응팀이 와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범죄자로,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죠. 망상병자로. 그래서 비밀 방역팀인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왜 하다니 알잖아요. 말 못하는 거. 비밀로 하라고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벌써 1년 전부터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아이들도 그냥 고등학생 아이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폭행해서 죽이죠. 보기에는 그것이 폭행으로 보이지만 폭행법으로 우리 형사법으로 폭행으로 구속이 되는 거지만 실제는 방역이다. 그리고 자살방지원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시키느냐 이를 그들도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다. 속이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방지원들은 보호해주겠다. 안전하다. 당신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주는 아주 훌륭한 우리 사회의 영웅이다. 이렇게 그리고 서비스 의료법에 의해서 돈까지 주고 그러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안 하면 자신이 당하니까. 나치들이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나 먼저 안 죽으면 돼. 먼저 죽이고 죽겠다는 얘기죠. 오징어 게임. 어차피 서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지금 개념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방지원들. 그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개념 같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살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방역 시스템. 거기에 또 놀아나는 거죠. 정치인들이 서로 죽이고 뺏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과 학술이. 거기에 또 놀아나는 거예요. 인류가.
바보처럼 여기까지 소리